좋아요, 구독. 오늘 PB님께서 네. 관심 가지고 계시는 섹터 아니면 이제 종가에 좀 볼만한 종목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건설을 우선은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한 중순까지는 계속 안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턴을 다시 쭉 하는 걸 보니까 이제 흐름은 바뀐다. 그럴 것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해서 크게 딱 네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가 건설이고요. 이유는 다른 게 없겠죠.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여력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 그걸 토대로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필수 소비재였어요. 그리고 하나가 유틸리티이고 마지막이 금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지금 59주인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저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이 변수죠.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변수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지금 나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몇 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죠. 분양 가격이에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내게 되는 그 분양 가격이 주위 시세보다 높거나 큰 매력이 없습니다. 청약을 잘 안 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세 차익이 다시 한번 나기 시작을 합니다. 청약 열기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정부가 그린벨트에 대한 제한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심리 자체가 부동산만큼은 그래도 규제가 덜하고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이 괜찮다. 많이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GS건설 잘 갑니다. 하지만 역시나 건설은 그래도 현대건설이 아닌가.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택지를 배정받는 금액 또한 혹은 그 양 또한 현대건설이 언제나 제일 많았습니다. 국내 1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33조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7,87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매출액 급증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그게 올해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턴을 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나오는 거죠.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의 대형 공사 또한 매출액 급증에 따른 이익이 개선이 되고 북미, 파나마, 플랜트에 대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 또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수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는 8월 5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 1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GS건설이라든지 또 대우건설에 비하면 덜 오른 측면이 있으나 시장은 지금은 꽤나 불안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조금은 적지만 건설 중에서는 대장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 건설주들 중에서 지금 최근에 딱 눈에 띄게 강하게 갔던 게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네. GS건설 두 기업 다 큰 문제가 있었던 회사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가는 것 같네요. 아무튼 금리 인하에 우리 좀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면 건설 섹터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인데 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금리를 인상했다가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이 올 때마다 네. 항상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부동산이에요. 네, 그렇죠. 부동산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채권이 움직였고 그다음 네. 증시가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 부동산이 분명히 또 수혜를 입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말씀하신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 섹터 결국 이제 헬스케어가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강하게 좀 움직이는 테마, 액침 냉각, 네네.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테마인데 결국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주도 섹터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기존에 우리가 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섹터들도 제가 봤을 때 한 차례씩 또 기회들이 다 오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유틸리티 쪽에서는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원화가 강세입니다. 결국은 이제 원자재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뭐 S오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런 흐름은 또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멘텀이 좀 더 뚜렷하게 있는 기업들이 더 잘 가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는 뭐 아까 앞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한다라면 역시나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끝까지 믿고 네.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HLB가 강한 상승을 보일 때부터 이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던 섹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결코 뭐 지금 낮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기업들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이를 추종해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보면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CDMO에서 뭐 ST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니까 장중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또 좀 전에 상한가를 추라이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한 20몇 퍼센트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로노이도 지금은 18% 신고가를 달리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일단 주도 섹터는 우리가 제약 바이오라고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가장 강한 섹터라고 잡아놓고 여기에서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이쪽 섹터가 계속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이렇게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레이더를 조금 돌려보니까 많이 안 잡히던데 IMB 신규상 MBDX라는 종목이죠. IMBDX라는 종목이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에서 그 암 걸리신 분들 재발이 항상 걱정이신데 진단을 통해서 암 재발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뭐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 혁신 의료 기술 심사를 지금 현재 신청 중인데요. 미세 잔존 암 탐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암 재발률이 높을지를 좀 빠르게 판단한다라면 사람들의 생존율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분명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7월 초까지 빠지다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한 이후에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종가 관련해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